계속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도쿄올림픽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. 결국 오는 7월에 개최하기로 돼 있는 도쿄올림픽이 내부적으로는 취소하기로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니냐, 그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. 한 10년 정도 뒤로 미뤄서 하는 게 어떠냐, 뭐 이런 것 같은데 말이죠. 네, 그러나 혹시 그게 진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면요. 일본은 특히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보도를 많이 현재까지도 해왔습니다. 예. 먼저 요미우리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그러한 순서가 많았는데요. 이번에는 영국 쪽의 The Times가 그러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영국의 닉 파운드라는 IOC 의원이 있어가지고 예. 그분이 40년 이상 IOC 의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아, 또 예. 며칠 전에 그분이 이 도쿄올림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희박하다.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. 그쪽의 영향이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. 그렇게 보이거든요. 네. 일본 정부는 뭐 바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내용을 일단 부인했습니다. 이게 그럼 그냥 더 타임스의 오보일까요? 아니면 정부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? 오보라기보다 영국 쪽에서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한 보도를 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요, 지금 그 분위기 자체는 도쿄올림픽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뭐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? 며칠 전에 코노타로 장관이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둘 중 하나다. 그러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예.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속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보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도쿄올림픽이 올여름 예정대로 열릴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열릴 건지, 아니면 연기를 한 번 더 할 건지, 아니면 아예 취소할 건지, 아니면 관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?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재연기하면 2022년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때는 동계 올림픽이 더 있기 때문에 IOC로서는 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바프 회장도요, 재연기는 없다. 그런 식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IOC 쪽에서는 일단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때 어떤 식으로 개최하느냐라는 옵션을 내라라는 요구를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일본 정부는 조건 없이 관중을 모두 받아들이는 방안, 50%만 받아들이는 방안, 예. 그리고 무관중으로 하는 방안,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내놓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면 1조 원, 한국 돈으로 1조 원 정도의 티켓 수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하.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아무튼 뭐 정부는 이미 쏟아부은 돈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어떤 위상도 있을 것이고 고민이 많을 텐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?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. 여론은 어떤가요?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거의 80% 정도가 도쿄올림픽을 하는 돈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한다.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올림픽을 한다라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. 그러한 태클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영국 더 타임즈의 보도에 대해서도
이것은 가짜 뉴스다.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중재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 이러한 그 댓글들이 꽤 많았습니다. 네, 아무튼 코로나19 또 도쿄올림픽 이런 난제와 관련해서 스가 총리가 상당히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. 봄에 퇴임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죠. 예,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가 3월 말에 퇴진 소리입니다. 그 일본은 그 4월부터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라는 조건을 그 야당들하고도 합의한 다음에 자신은 그렇게 순조롭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퇴진할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4월에는 그 보궐선거가 그 특유의 위속이지만 예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의 선거를 일단 전망할 수 있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스가 총리의 얼굴로는 자민당이 이 보궐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. 예.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스가 총리가 결단하면 스스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 대사가 부임을 했습니다. 공항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는데 한번 잠시 들어보고 제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벅찬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잘 정상화되는 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네.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강창일 대사 뭐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하는 일본 통입니다만은 자, 일본 통 대사가 부임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이 잘 될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예, 일본 쪽에서는 그 현재까지 칸차이르 대사의 과거의 일본에 대한 그 발언, 그것이 상당히 그 반일적이다. 이러한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. 이번에 그 위안부 그 재판이 그 한국 쪽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사님이 이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다라고 해서 불만을 그렇게 기사화하는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간차일 대사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직은 보이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